네, 오늘은 ROP 공격과 그것을 이용한 SGX 취약점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리턴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어택이란 스트링 카피나 스캔F 같은 취약점이 있는 함수를 이용해서 버퍼 오버플로우를 일으키는 공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스트링 카피와 스캔F를 어떻게 쓰는지는 뒤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모리의 취약점을 막기 위해서 ASLR이나 DEP 같은 메모리 보호 기법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공격 방법을 좀 다양하게 하면 우회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좀 알아야 될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 가젯이란 공격자가 그 원하는 코드들을 어, 공격을 하기 위해서 원하는 코드들을 찾아내는데 그런 코드 조각을 가젯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이너리 파일을 분석하게 되면 그 가상 주소에 무수히 많은 그 의미 없는 데이터들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자신이 공격할 때 필요한 코드들을 찾아서 네, 그것들을 체이닝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한 체이닝하는 코드 조각들을 가젯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ASLR 같은 경우는 어드레스 스페이스 레이아웃 랜더마이제이션이라는 건데요. 원래 기존의 실행 파일을 실행을 하게 되면 항상 동일한 가상 주소에 매핑이 돼가지고 공격자가 그 사전에 공격할 주소를 이미 알아서 이제 실행하면 바로 그 주소로 점프하게끔 하는 간단한 공격이 가능했는데 현재는 이제 실행 및 호출을 할 때마다 그 주소 가상 주소의 배치가 이제 무작위로 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자가 특정 메모리 주소에 분기를 할 수 없게끔 네, 그 주소를 알 수 없게끔 하는 대응 방안이 ASLR이고요. DEP-NX 같은 경우는 데이터 익스큐트 프로텍션인데 실행을 시키지 않겠다 뭐 이런 건데 어, 그 프로그램이 시작하면 코드 영역, 스택 영역, 힙 영역, 데이터 영역 이렇게 영역이 나눠지게 되는데요. 원래 기존에는 모든 영역에서 실행 권한이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이제 코드 영역을 제외하고 다른 영역에서 실행을 못하게 해서 네, 하는 걸 DEP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퍼 오버플로우가 뭔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할 텐데요. 우선 스트링 카피의 함수에 취약한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을 예시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트링 카피 함수가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게 그 매개 변수로 메인 함수의 매개 변수로 입력받은 값을 버퍼에다가 이렇게 복사를 하겠다라는 건데 몇 바이트를 복사하겠다라는 게 없는 취약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버퍼라는 메모리가 이렇게 있고 이 리턴으로 이제 메인 함수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리턴 함수를 호출했던 이전 함수를 리턴하는 리턴 주소가 여기 써 있어서 이제 이게 끝나면 이 리턴 주소를 가지고 네, 이전 함수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몇 바이트를 입력할지를 안 받았기 때문에 공격자가 16개 이상을 입력하더라도 이게 메모리에 전부 다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이 실행을 전부 끝내고 리턴을 할 때 얘는 당연히 이 주소로 갈 텐데 그 주소를 변형을 해서 공격하는 방법을 버퍼 오버플로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요. 우선 기존의 펑션이 실행되는 방법은 메모리에 네, 이런 식으로 되게 되는데 네, 이렇게 매개 변수를 올리고 네, 펑션을 호출을 하게 되는 이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 가젯을 이용해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펑션에 대해서 이 매개 변수를 이렇게 스택 메모리에 넣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네, 여기서 가젯을 팝팝 리턴 대부분의 그 뒤에 보실 SGX 가젯도 대부분 팝팝 리턴인데 그 이유가 이렇게 매개 변수 두 개의 스택 포인터를 띄고 네, 그 다음으로 넥스트 펑션으로 점프를 뛰기 위해서 이런 가젯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무슨 소리냐면 네, 이 argv 이 매개 변수 1, 2를 스택 포인트가 현재 여기에 있는데 이걸 실행하고 나서 돌아왔을 때 이 코드가 팝팝 리턴이라면 스택 메모리 상에서는 이제 팝 리턴 할 때도 한번 팝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돼서 스택 포인트가 이쪽에 오게 되고 이게 실행이 돼서 이제 공격 코드로 점프를 하게 되는 그런 네,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격을 할 때는 스트링 카피의 취약점을 이용을 하는 건데 스트링 카피를 해서 어,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트링 카피를 하나 쓰고 그 다음에 매개 변수로 데이터
그 뭐야 복사를 할 데이터 영역을 매기변수를 하나 쓰고 그 뒤에 이제 하나의 문자를 쓰게 되는데 이런 문자들을 전부 다 그 정적 바이너리를 분석을 해서 하나하나 찾아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좀 큰 노동이 필요한데 스트링 카피해서 특정 메모리에 이 찾은 하나의 주소를 넣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스트링 카피 가젯을 똑같이 넣어서 다시 또 스트링 카피를 실행시켜서 데이터와 원하는 B, 그래서 결국 이게 원하는 건 이 슬래시 그 bin 슬래시 sh 그 쉘 파일을 실행시키는 악성 코드의 분기 방식이 이렇게 됩니다. 네, 이런 걸 이제 ROP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그 ASLR 같은 보호 기법을 우회하는 방법을 설명할 텐데요. 우선 링크 그 컴파일을 하는 과정에 링크라는 걸 좀 알아야 돼서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링크란 그 필요한 오브젝트 파일들을 전부 연결시키는 작업입니다. 네, 그래서 그 컴파일하게 되면 .o 파일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이제 잘 연결시켜서 원하는 함수를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과정을 링킹이라고 하고요. 링크에는 스태틱 링크랑 다이나믹 링크가 있는데 스태틱 링크 같은 경우는 그 라이브러리 코드를 실행 파일에 전부 다 넣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실행을 하면 프로그램 안에 이미 특정 주소에 이 라이브러리 함수들이 다 저장이 돼 있어서 바로 액세스가 가능하지만 실행 파일이 커진다는 단점이 있고, 대부분 다이나믹 링크를 사용하는데 다이나믹 링크는 공유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코드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속도는 느리지만 코드 크기가 작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라이브러리 파일이 없으면 실행이 안 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설명한 이유가 이제 PLT랑 GOT를 이용을 해서 메모리 보안을 우회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PLT와 GOT는 이러한 링킹을 통해서 저장해 놓은 그 라이브러리의 주소를 알아내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테이블들인데요. 이게 이쪽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자세히 안 보셔도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뭐 어떤 특정 펑션이 필요해서 보게 되면 최초로 보는 게 이 PLT 테이블입니다. 이 PLT 테이블에는 이 GOT에 대한 주소가 정해져 있는데 이 GOT에 사실 진짜 그 제가 쓰고 싶은 함수의 주소가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PLT에 들어가서 이 GOT의 주소를 알아내고 그 다음에 이 그 펑션을 직접 이제 호출하게 되는 이런 방식을 PLT와 GOT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얻는 방법은 이렇게 복잡하긴 한데 결국 결론만 보게 되면 이제 PLT로 가서 그 PLT에 저장된 GOT, 그러니까 그 펑션 어드레스에 점프를 떼서 펑션을 실행하는 이런 방식을 띄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PLT로 가서 이러한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이 GOT의 특정 주소를 찾아내는 거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펑션이 되는 거고, 이제 두 번째부터 쓸 때는 이제 이미 여기 GOT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ASLR 같은 경우는 메모리 가상 주소에 그 로드되는 부분을 랜더마이제이션 한다라는 그 우회 기법이었는데요. 이 PLT와 GOT를 이용을 하면 이걸 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PLT 이후에 PLT에 접근을 하면 이제 이렇게 GOT로 가게 되고 이 GOT에 저장된 주소의 펑션을 실행을 하게 되는데 이 GOT에 저장된 값을 제가 원하는 공격 코드로 바꾸게 되면 이제 얘는 정상적으로 그냥 요거를 갖기 때문에 PLT를 보고 여기 나와 있는 GOT로 점프를 해서 함수를 실행시킨 건데 이제 사실은 이게 원래 원했던 함수가 아니라 공격 함수거나 뭐 취약점이 있는 함수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공격을 하는 방식이 이제 PLT, GOT 이런 방식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ROP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었고요. 이제는 이걸 이용한 SGX 취약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해킹 인 다크니스라는 공격인데요. 17년도에 유즈닉스에서 발표된 거고 아마 카이스트에서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인 ROP를 이용한 방법으로 아마 이게 처음 시도였던 걸로 다른 논문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총 3개의 오라클을 이용을 해서 이제 인클레이브 내용을 누출한다라는 건데 이건 뒤에서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용을 하게 되면 머레어가 실행이 가능하고 이런 머레어를 이용을 해서
Man in the Middle Attack이 가능하다라는 논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리모트 어테스테이션은 이후에 이제 데이터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이 인클레이브와 그 리모트 상대와 그 사이에 이제 정보가 오가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논문입니다. 네, 그래서 우선 코드에 enclu 명령이 있어야 한다는 일단 가정에 대해서 전부 설명하겠습니다. encl 명령이 우선 있어야 되고 이 enclu 명령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이제 뒤에서 가젯을 찾을 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드에 ROP 가젯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팝 레지스터가 꼭 필요한데요. 이 팝 레지스터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코드들이 ROP 가젯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코드에 취약점이 있어야 한다. 이 아까 말씀드린 스테인 카피나 맨 카피나 스캔프나 이런 취약점 함수가 일단 내부에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권한이 전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이제 머레어를 설치할 때 얘기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표준 SDK로 컴파일을 해야 한다라는 5개의 어썸션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라클 하나하나 보는 과정에서 왜 enclu가 필요했는지, 왜 가젯이 필요했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네, 우선 처음으로는 이 레지스터를 이용하는 가젯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젯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 그 얘네 메모리는 전부 다 그 암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처럼 이렇게 분석을 통해서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찾아낼 거냐라는 방법을 제시하는 건데, 여기서는 AEX 및 페이지 폴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네, AEX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 인클레이브 할 때 했었는데, 아무튼 예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거 다 저장하고 다시 그 예외 처리기 같은 데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AEX라고 했죠. 그리고 페이지 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원하는 페이지가 그 테이블이 없을 때 나오는 에러인데요. 아무튼 그래서 네, 얘가 발생을 하면 CR2 레지스터에 그 페이지 폴트가 난 특정 주소를 저장을 하고 하는 메커니즘이 인텔 그 칩에 원래 내장이 돼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SGX는 또 다르게 이 CR2 레지스터에 그 레지스터의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이 핸들러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그 팝의 개수를 알아낼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팝의 개수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런 그 실행이 되면 안 되는 주소들을 넣고 이렇게 점프를 뛰게 되면 페이지 폴트가 발생해서 AEX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게 그 넘버 오브 팝, 그러니까 팝의 개수를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선 그냥 팝이 있는 가젯을 찾기 위한 과정이고요. 이게 어떤 레지스터를 쓰는지는 지금 모르는 상태고, 그냥 이 팝의 개수만 그러니까 가젯이 될 수 있는 후보자를 찾았다라는 정도의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개의 가젯을 찾았는데 이제 제가 RAX, RBX 같은 레지스터를 사용을 해야 되면 이 가젯을 이용을 해서 이 가젯 중에 이제 그 레지스터를 사용하는 가젯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거 오라클 2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EEXIT 함수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enclu 명령이 뭐냐면 시스템 콜 같은 명령인데요. 시스템 콜이 enclu 쓰고 다음에 EAX 쓰고 EBX 쓰고 해서 EAX와 EBX의 값에 따라서 이걸 매개 변수로 특정 시스템 콜을 호출한다라는 이 SGX에서 사용하는 인스트럭션인데요. enclu랑 아마 하나 더 있었는데, enclu 같은 경우는 이게 유저 영역에서 사용하는 인스트럭션이고 encls인가 아무튼 그게 이제 인클레이브 영역에서 사용될 그런 인스트럭션인데, 저희는 enclu를 사용하고 그 이유가 이제 RAX 밸류에 들어가는 매개 변수에 따라서 거기에 딸린 그 리프 펑션을 실행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프 펑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쓸 건 exit 리프 펑션이고요. 이건 이제 인클레이브를 종료시키는 명령어죠. 그래서 이 가젯들을 다 써가지고
이 enclu 명령에 파라미터에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eax 값이 4인 경우, 그러니까 결국 eax를 사용하는 경우 인클레이브가 종료되는 걸 보고 이 가젯이 eax와 ebx를 사용하는 가젯이구나라는 걸 판단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팝 eax, 팝 ebx, return 이 가젯이 필요한 건데 그걸 찾는 과정이 되는 거고요. 네, 이 가젯을 찾게 되면 이제 멤카피를 사용해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 ROP 공격이 되게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ROP 체인을 제작해서 뭐 아까 앞에서 보신 스트링 카피 주소, 그다음 또 스트링 카피 또 다른 그 제가 원하는 문자열, 또 스트링 카피 또 문자열 이런 체인을 제작을 하게 되고 이 멤카피를 이용을 해서 이제 인클레이브는 그 비실내에서 인클레이브 메모리를 접근하는 거는 이제 안 되지만 인클레이브에서 비실내 메모리로 접근하는 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멤카피에 아까 똑같이 그 스트링 카피처럼 이제 복사를 할 주소는 비실내 메모리에 하고 그 복사가 될 주소를 인클레이브 메모리에 해서 이 ROP 체인을 제작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비실내 메모리에 인클레이브 메모리를 덤프를 떠서 그 비밀 데이터를 해킹할 수 있고 또 이러한 ROP를 잘 제작하면 이제 머레어 코드 또한 실행이 가능하다라는 공격이었습니다. 네,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사실 다 이해가 된 건 아니라서 아무튼 그 다음에는 Efficient Code Reuse Attack입니다. 이것 또한 ROP를 이용한 메모리 공격이고 사실 여기서는 그 이전 해킹 인 다크니스 여기서는 그 메모리 우회 기법이 인클레이브 내부에서 있지 않았을 때 써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전제로 가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카이스트에서 이걸 쓴 이후에 SGX 실드라는 걸 또 카이스트에서 썼던 걸로 봤는데 아무튼 이게 뭐냐면 이제 결국 다양한 메모리 보호 기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ASLR을 인클레이브 영역 메모리에서도 네, 쓰겠다라는 게 AS 실드 논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했는데 이거 또한 우리가 뚫을 수 있다라는 논문이었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SGX SDK에서 사용되는 이 취약점, 이 TRTS라는 취약점을 사용을 하게 되고 뒤에서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TRTS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 트러스트 인클레이브에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들이 저장된 그 라이브러리를 말하고 이 UTRS 같은 경우는 언트러스트 존에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들을 말하는데 이 TRTS에서 사용되는 취약점 있는 사실 취약점 있는 코드는 아니고 아무튼 필요한 코드인데 그거에 그 우회해서 사용하는 공격입니다. 아무튼 이건 이제 이전과 다르게 유저 권한으로도 공격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어썸션은 우선 메모리 취약점 코드가 존재해야 된다는 건 아까랑 똑같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공격을 이용하면 실제 인클레이브와 완전 동일하게 동작하는 섀도우 그 인클레이브라고 여기서는 하는데 아무튼 그 가짜 인클레이브를 그냥 일반 주소 그 인클레이브 내가 아니라 인클레이브 외부의 일반 주소에다가 똑같이 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상황을 체크할 수 있는 약간 이런 멀레어인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인클레이브가 접근할 수 있는 메모리에 그 멀레어를 적재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뒤에서 왜 그러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인클레이브 외부의 메모리 레이아웃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행 파일의 바이너리 분석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그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루트 권한은 필요가 없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게 ORET랑 CONT 이 명령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ORET 라는 사실은 ASM 언더바 ORET 였던 그 함수 이름은 그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 함수를 이용을 하면 되는 취약점입니다. 그래서 이 TRTS라는 함수에 있는 그 ORET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원래는 그냥 5콜 이후에 CPU 컨텍스트를 다시 복원하는 그러니까 5콜을 하게 되면 그 외부 메모리에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이런 과정에서 이제 CPU 컨텍스트를 복원하는 명령이고 아이고
이제 스택 조작이 가능해서 이제 제가 원하는 그 코드를 실행시킬 수 있는 아까 그 말씀드린 그 뭐 스택 오버플로우 같은 게 가능해야 되는 상태에서 일단 사용이 가능한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RDI와 레지스터 서브셋 몇 개를 제어가 가능한 상태가 되게 된다고 합니다. 이건 좀 명령어 코드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CONT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이 TRTS에 있는 함수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exception 이후에 다시 돌아올 때 CPU 컨텍스트를 보관하는 과정이고, 이걸 이용하면 모든 레지스터를 완벽하게 제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용하게 되면 뒤에서 보실 텐데, 네, 우선 ORET를 이용해서 RDI 레지스터를 설정을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이걸 이용하게 돼서 CONT를 실행을 시키면 이제 모든 레지스터 값을 알아낼 수 있다라는 공격입니다. 그래서 워크플로우를 한번 보시면 맨 처음에 이제 페이로드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우선 정적 분석으로 여기서 가젯을 그냥 획득을 합니다. 그래서 가젯 체이닝해서 원하는 페이로드를 저장을 하게 되고, ASMORET 함수로 이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정적 분석으로 이 함수의 옵셋을 확인을 해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인클레이브와 동일한 섀도우 인클레이브를 만들기 위해서 페이크 스트럭처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네, 인클레이브에서 인클레이브 외부 메모리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을 해서 그 외부에다가 가짜 스트럭처를 저장을 하게 되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가짜 예외 정보와 그 가짜 스택 구조, 이걸 왜 하는지 뒤에서 제가 설명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어택을 하게 돼서 이 루프를 실행하게 된다라는 건데, 이 공격 과정을 보게 되면 우선 가젯 찾고 그 가젯 체인을 일단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페이크 스트럭트를 만들어서 하는데, 그 이유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CONT부터 실행이 되는데, 이걸 이용을 해서 가젯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그 공격을 하고, 다시 ORET를 가젯이 마지막으로 ORET로 다시 분기를 하게 해서 RIP를 또 조작을 하고 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 공격 코드들을 계속 실행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가젯에서 다시 ORET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이 가짜 스택 주소, 그러니까 이 인클레이브는 이 스택이 진짜인 줄 알고 여기 있는 정보들을 이렇게 다 제가 이미 임의로 만들어 놓은 이 페이크 스택에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실행이 되는 그런 취약점입니다. 네, 설명이 좀 부실한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그 ORET라는 그 함수와 CONT라는 함수를 이렇게 두 개를 이용을 해서 섀도우 인클레이브를 만들 수 있다라는 논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SGX 밤 마지막으로, 이건데 이건 ROP를 사용하는 건 아니고 그 유일하게 약간 그 SGX 자체의 취약점을 이용한 건데, 로우 해머 어택을 이용을 해서 비트 플립을 발생시키고, 이걸 이용해서 인클레이브가 무결성 검사할 때 비트 플립 때문에 무결성 검사에 실패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시스템이 정지되면서 사용자들이 이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스가 발생한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일반 유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이 논문의 어썸션 같은 경우는 대상 머신의 그 디램 자체에 로우해머는 이제 뒤에서 설명드릴 텐데 하드웨어 그 취약점인데요. 그 기계가 사용하고 있는 디램이 이러한 공격에 취약해야 됩니다. 우선 그 다음에 뭐 이제 유저 레벨에서 할 수 있고, 뭐 물리적으로 접근,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로우 해머 어택이 뭐냐면, 그 디램의 하드웨어적 결함인데요. 그 디램의 그 셀 밀집도가 점점 높아져가지고 한 로우에 계속 반복적으로 접근을 하면 이게 전기 신호가 꼬여서 비트 플립이 발생하는 방식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같은 영역을 뱅크라고, 메모리 영역을 뱅크라고 하는데, 그 인접 뱅크, 동일 뱅크에 인접 메모리 계속 접근하게 돼서 정기적인 신호를 이용을 해서 비트 플립을 발생시키는
그런 공격을 로우 해머 공격이라고 하고, 이건 2015년에 DDR4가 나왔을 때 거기서도 동일한 취약점이 발견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 이 로우 해머 공격을 이용해서 비트 플립이 발생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인클레이브가 무결성 검사가 실패를 해서 이 SGX를 통해서 돌리고 있던 서버 전체가 멈추게 되고, 이렇게 이게 여기서 멈추는 건 인클레이브의, 그러니까 SGX에서 제공하는 보안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니까 멈추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게 아니라, 네, 그런 보안 메커니즘을 악용을 한 공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서버가 응답을 못하는 상태가 발생하니까 이것 또한 취약한, 매우 치명적인 취약점이다라고 하는 논문이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바로 제주도로 떠나야 돼서 빨리 진행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네, 이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